안녕하세요, 뿔리TV 서영욱입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전용기 불러서 데려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뿌듯해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이렇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도 올라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급상승통에 오신 분들 구독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에게 이런 후한 대접을 받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선수 얘기, 그리고 아주 오래전이죠. 왕년에 이미 그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대단한 특급 대우를 받았던 우리들의 전설 차범 감독님 얘기도 나눠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카타르전이 끝난 뒤에 토트넘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런던 복귀한 소식 이미 전해드렸죠. 몇몇 팬들께서는 토트넘이 이걸 빌미로 손흥민 재계약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전용기 부르는 데서는 얼마 든다고 그런 거에 감동하냐, 거기 낚여서 재계약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전용기 큰 비행기도 아니고, 갖고 있는 비행기라면은 기름값에 인건비 정도, 빌린 거라고 해도 1,000만 원대, 많으면은 그 이상 또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크다면 큰 돈이지만 토트넘의 예산 집행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리 무리한 금액은 아닐 테니까요. 지금 손흥민 선수 토트넘 재계약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급료가 그렇게 대단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끼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껌값이다, 이런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사람 사는 게 꼭 돈의 크기만 가지고 줄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싼 선물도 좋지만 감동을 주는 선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 문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팀의 이런 세심한 그러면서 통 큰 배려가 손흥민 선수의 애사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난 뒤에 곧바로 공항으로 개별 이동을 해서 경기 끝난 후 3시간 반 만에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선수단과 함께 이동을 했다면 출입국부터 또 비행기 대기 시간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래도 이번 소집에서 A매치 2경기 다 풀타임 뛰었고, 또 이제 주말 맨시티전을 준비해야 되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피로를 덜 쌓이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주전 선수 국대 경기 출전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대처가 선수는 물론이고 선수단을 이끄는 감독에게도 분명 긍정적인 제스처가 되지 않나. 토트넘 수뇌부에서는 이건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2년도 훨씬 전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부터 이런 특별 대접을 받은 한국 선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에 다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 독립을 선언한 우리들의 기캡, 기성용 선수입니다. 지난 2017-18 시즌을 끝으로 스완시티와 계약이 만료된 기성용 선수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적료가 없어서 워낙에 성과도 대단히 좋았던 선수,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에 입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성용 영입을 원했던 팀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탈리아의 AC 밀란부터 프리미어리그 여러 구단들까지. 막판에는 에버튼이 뉴캐슬하고 경합을 벌인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뉴캐슬 측이 에버튼을 제끼고 기성용을 영입하기 위해서 러시아 현지로 전용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뉴캐슬의 명장 라파엘 베네트리 감독이 구단에 요청을 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기성용을 꼭 잡아야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던 기성용 선수는 이때 우리가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이제 독일전이었잖아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단과 함께 귀국을 하지 않고 곧장 뉴캐슬로 날아가게 됩니다. 카잔의 기적이 있었던 게 이제 2018년 6월 27일이었는데 당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경기 못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이틀 뒤에 뉴캐슬에 나타난 거죠. 구단이 직접 전용기를 띄워서 모셔오는 융숭한 대접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적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 누가 또 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새지 않도록 전용기를 보낸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2년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뉴캐슬에서의 시간이 행복한 것은 좀 아니긴 했습니다만,
1년 반 만에 이제 상호 해지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성용 선수를 원했던 베네트리 감독이 중국으로 떠나게 된 탓이 큽니다. 애슐리 구단주가 워낙 못 살게 굴었어야지. 아무튼 뭐 그렇게 베네트리 감독이 떠나면서 기성용 선수는 이제 후임 브루스 감독에게 선택을 받는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됐고요. 좀 뻥축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니까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뻥축구를 주로 쓰는 브루스 감독이 다른 선택을 좀 하게 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참 더 한숨이 더 나오는데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전용기 보내서 모셔가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K리그 친정팀 복귀를 타진했는데 연봉 더 깎겠다고 하다가 네. 또 이제 뭐 그래서 다른 팀 가려고 하니까 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 팀으로 가는 것도 안 됐고 뭐 결국에는 FC 서울에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았던 어떤 K리그 유턴 과정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기성용 바로 이 정도 되는 선수였습니다. 네, 뉴캐슬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바로 전용기 보내는 손흥민 이전에 기성용이 있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축구의 원조 레전드죠. 19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스타였던 차범근 감독 당시 선수의 일화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40대 이상의 축구 팬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때는 바야흐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많은 게 달랐어요. 당시 차범근 선수는 이제 독일 진출 이후에 국가대표팀 소집을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유럽을 오가는 게 지금처럼 간단치 않던 시절의 얘기죠. 뭐 이렇게 뭐 10시간이면은 바로 이제 뭐 독일의 상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또 피파가 A매치 데이를 따로 정하거나 국가대표팀 차출 의무 같은 걸 두기 이전에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출 의무 같은 게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아무튼 우리 대표팀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무려 3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하게 된 멕시코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범근 선수를 대표팀에 불러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올렸었던 차범근 감독님 그 옛날 얘기 그 영상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하고 이제 같은 조였습니다. 예,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마라도나도 있었어요 이때. 네. 아무튼 결국 아르헨티나가 2대 우승을 했으니까 정말 지옥의 조였죠.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 차붐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34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나이면 노장입니다. 34살 선수면은. 근데 당시 이제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62살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 이거 기록 차이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78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30년 정도 사이에 평균 수명이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이 16살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당시에 34살은 지금으로 치면 한 42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관리가 엄청 필요한 노장 선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차붐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차범이 바이엘 레버쿠젠의 에이스 공격수였습니다. 최전성기였어요. 입단 후에 한 번도 대표팀에 불려가지 않던 선수가 그것도 준비부터 본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월드컵 일정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런 노장 선수가 레버쿠젠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교롭게도 차범이 커리어 하이인 리그 17골을 터트린 직후였거든요. 분데스리가 득점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애지중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에이스인데 게다가 한국 축구가 당시에는 유럽에서 볼 때 완전히 변방 중에 변방이었잖아요. 프로리그가 있긴 했지만 거의 뭐 걸음마 단계였고 대표팀 보내면은 관리나 제대로 받을지 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21세기 손흥민 선수를 보낸 저 무리뉴 감독도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래서 레버쿠젠이 내린 선택은 멕시코 월드컵을 향해 떠나는 차붐에게 의사 2명, 비서 1명 이렇게 특별 동행을 시킵니다. 구단 비용으로.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관리. 그러니까 보물을 다루듯이 한 거죠. 독일에서 북중미인 멕시코까지.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요. 30년도 넘은 그 옛날에 한국인 축구 선수 1명을 위해서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던 서독 그리고 최고의 축구 리그이던 분데스리가의 축구팀이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 차범의 어떤 위대함 다시 곱씹게 되는 그런 일화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스타들의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그 좁은 나라,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정말 이런 축구 스타들이 정말 꾸준히 나오는지 놀랍습니다. 물론 일부 스타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을 기운나게 하고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스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더 멋진 모습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선수들이 좋은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는데, 이런 우리 선수들, 선배들이 이뤄냈던, 우리 옛날 선수들이 이뤄냈던 그런 좋은 어떤 장면들이 계속해서 많이 회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좀 전하고요. 네, 전하면서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똘리TV 시청자였습니다. 언제나 참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꿀빠.